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예, 이민년 하반기 예, 양띠 운세 알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럴게요. 자, 20살 개미생 양띠 운수는 보통입니다. 이분들이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공부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공부보다는 이제 다른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은 뭐 박사까지 가고 석사까지 가고, 또 아니면 이제 뭐 무슨 연구원이라든지 해부를 한다든지 역사 쪽으로 관심이 많다든지 약간 좀 특수한 직업으로 간다든지 이런 쪽에 과도 돼요, 개미생들이. 그런데 이제 또 공부를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분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가는 게 좋죠. 아니면 문과보다는 이과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이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아니면 체육 선생님이 된다든지 예체능 쪽으로 그렇게 가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만약에 20살이면은 별로 공부는 관심이 없는데 직업을 뭐를 선택을 할까, 저 같아도 고민하거든요. 기술을 배워야 하나 뭐를 해야 하나 고민 아니 고민을 하거든요. 어른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20살 개미생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심각한 거거든요. 별로 공부만 관심이 없어. 근데 뭘 할지 모르겠어. 중장비 자격증을 딸까? 아니면 자동차 고치는 기술 배울까? 뭐를 할까? 어디 취직할까? 아니면 뭐 서비스업에 종사할까? 엄마 생각을 다 하거든요. 보기도 끼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연예인도 하고 싶고 노래도 부르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그런 쪽에 끼도 많고, 그 다음에 빨리 성공하고 싶은 욕심도 많거든요. 빨리 성공하고 싶은 욕심도 진짜 많아요. 욕심만 앞서는 거죠. 노력은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노력도 해야 합니다. 자, 올해는 공부할 수 있는 운, 시험은, 취직운, 그 다음에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술운, 그 다음에 또 군대를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방위 산업체라도 갈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개중에.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직업이나 특수 학교로 갈 수 있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잘해가지고 또 이제 스카웃 아니면 군인이나 뭐 갈 수도 있겠죠. 잘하면 이제 경찰대도 갈 수도 있고요. 그런 쪽에 좀 활동적인 사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됩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커서 나이 더 먹어서 부모를 부양하든지 부모를 모시든지 할 수 있는 사주도 되거든요.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은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근데 이제 한 30살 넘어가다 보니까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뭐 있는데 내가 왜 자꾸 그럴까? 근데 지 사주 지 팔자가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도 있고 또 부모 유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장남 아닌 장남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남자든 여자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기왕이면 이분들은 장가를 늦게 가야죠. 결혼도 늦게 해야 하고요. 30살 넘어서 가는 게 좋고요. 일찍 가게 되면 실패하거나 두세 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결혼을 좀 미루라. 천천히 가는 게 좋다. 돈 벌어놓고 가든 자리 잡아놓고 가든 그게 안 낫겠나 싶어요. 역마살이 드글드글 해가지고 집이 안 붙어 있거든요. 직장을 다니더라도 돌아다니는 직장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도 답답증, 깝깝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쉬는 날이면 어디든지 가고 싶어 하고요. 뭐 캠핑이 가든 놀러 가든 뭐 그렇게 되죠. 근데 그런 부분을 너무 타치하게 되면은 또 역효과가 나니까 부모님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면 우리 아들이 개미생, 우리 딸이 개미생 양띠인데 나는 자꾸 집에 안 붙어 있으려고 그래,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어느 적정선까지는 들랑달랑해도 나쁘지는 않다. 보기보다는 활동적이죠. 그 다음에 주위에 사람이 많이 끌죠. 사람이 많이 끌다 보니까 또 많이 나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이 끌어야 세상 보는 눈도 넓어지고 또 세상 보는 이해력도 좀 좋아지고 사람 사귀는 것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업할 때도 도움이 되고 직장 다니면서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타치하지 마라. 근데 이건 있어요.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어느 한 분야에 빠지면 못 헤어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 요즘에 많이 하는 게임 있잖아요. 게임도 거의 한 번 빠지면 못 헤어나죠. 그 다음에 그러진 않겠지만 이제 뭐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상한 뭐 그런 약물 있잖아요. 그런 데 빠지면 못 헤어나죠. 그런 부분은 단둘이 시키시고 나머지 부분은 괜찮다. 스포츠면 스포츠, 내점은 내점. 여기 한번 빠지면 또 못 헤어나거든요. 그런 건 어느 정도는 완급 조절해 주시고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또 자수성가할 팔자거든요. 나는 누군가가 도와줘서 성공했다 할 수도 있고 내 스스로 나는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부도 독학으로 해서 나는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다.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분들은 이제 그런 쪽에 성향이 많다. 공부보다는 저는 기술적으로 가고 싶어요. 기술적으로 가도 성공하거든요. 나중에 기술적으로 갔다가 사업에도 성공해요. 성공하는 건 성공하고 재물운이 많거든요. 금전복이 많거든요. 많긴 많은데 저축이 안 돼요. 모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새죠. 돈은 많이 버는데 돈이 없어. 그런 사주가 개미생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해라. 땅에 묻어라. 그래야 돈이 안 새 나간다. 그래야 재물이 늘어난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분들도 제사를 잘 지내야 돼요. 조상한테 잘하고 부모한테 잘해야지 인생이 잘 풀린다. 이제 효자나 효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분들은 부모나 조상한테 잘못하면 인생이 꼬인다. 뜻하지 않게 돈 벌어서 형 도와줘, 돈 벌어서 동생 도와줘, 돈 벌어서 부모님한테 도움이 돼. 이런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몸도 안 아프고 또 성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돈이 더 많이 벌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벌었지만 나 혼자 다 먹으려고는 하지 마라. 나중에 30살, 40살 가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모르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보면 알죠. 아, 이 양반 말이 맞구나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상반기 때 이분들이 상반기 때 안전사고가 뒤따랐거든요. 교통사고가 뒤따르든 뭐 낙상수든 사고수든 다치든 넘어지든 아프든 이런 수가 있었는데 이걸 잘 피했어요. 못 피한 사람이 있겠지만 근데 하반기 때 또 들어와요. 그래서 안전사고 조심해야 한다. 다치도 안 되고 아파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사고 조심하고 특히 음력으로 11월 달, 12월 달은 지금 잘 피해야 돼요. 이제 만약에 이게 양력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양력, 음력 플러스해서 같이 봅시다. 그래서 음력 11월 달, 양력 11월 달로 같이 보고 12월 달까지 안전사고 조심해라. 부모님을 나중에 나이 먹어서 부양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나는 싫어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근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만약에 부모님은 부양을 못했어도 임종을 볼 수 있거든요. 지팔자가 뭐 어디 가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출세해서 성공하면 됩니다. 이분들은 이제 예체능도 잘 맞거든요. 예체능 잘 맞으니까 그쪽으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골프를 잘 친다, 축구를 잘한다, 농구를 잘한다. 아니면 저는 끼가 많아서 노래를 잘 부른다. 나중에 뭐 기획사를 차려야겠다.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만약에 이제 네프팅이라는 회사를 차려서 저는 그걸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죠. 그런 쪽에도 소질은 있다. 그래서 상당히 근데 어쩔 수 없는 건 고생은 바가지로 해야 돼요. 고생은 바가지로 하는데 고생하고 나서도 남는 게 없으면 의미가 없는데 이분들은 고생한 만큼 효과가 있다. 재물이든 뭐 출세든 그게 뒤따르니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32살 신미생 양띠 운수는 보통입니다. 문서운, 이동운, 이사운, 명의운, 장사운, 사업운, 취직운, 이직운도 있어요. 현재 다니는 직장이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이직하시고요. 뭐 이 직장이 괜찮은데도 이직하고 싶어 이직가도 되고요. 누군가가 스카우트 하면은 그리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앞전에 자기가 이제 어려서 살아왔고 또 살아갈 일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직장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나이가 좀 그런데
32살까지 나는 한 직장을 계속 다녔어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래도 보편적으로는 32살 취미생들은 보통 한 직장에서 오래 못 있는다. 그럼 한 직장을 다니더라도 부서를 자꾸 이리 옮겨갈 수 있다. 그걸 당연시 여겨라. 불만을 삼지 마라. 그래야지 이 마음적으로 머리적으로 행복해진다. 그러면서 또 일이 잘 풀린다.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누구한테 좀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막 복수하고 싶어. 진짜 복수하고 싶어. 안갚음하고 싶어.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신비생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갖고 있으면 또 일이 안 풀려요. 그런 생각하지 마요. 그냥 빨리 떨쳐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새로운 새 마음으로 일을 하시면 잘 풀립니다. 이분들이 올해 결혼을 하고 싶어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집안에 상을 당했다. 그러면 올해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아버지나 엄마가 아홉수다. 쉬운 아홉이라든지 뭐 69이라든지 아홉수면은 안 하는 게 좋고 두 분 중에 한 분만 아홉수다. 그래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왜냐면 이제 본인은 어거지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안 좋으면 안 좋잖아요. 만에 하나 남자가 결혼을 하자고 해서 막 했어요. 근데 아버지 엄마가 좀 남자는 놈들이 나쁜 놈들인데 아버지나 엄마가 둘 중에 한 분이든 누구든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런 거 하는 놈들이 있거든요.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진짜 기분 드러운 거거든요. 옛날에 그런 말이 새삼 들어오고 나서 누가 죽으면 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고 막 그런 것이 있거든요. 며느리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하는데 남자는 지 생각만 하는 놈들이 남자인데 그러니까 괜히 네 와이프가 나중에 결혼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요때는 내가 피해가는 게 안 낫겠나 그래서 내년에 가서 하지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상중에도 안 되고 아홉수 때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과하게 너무 심각하게 볼 때는 삼재가 들어서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들삼재, 당사자가 삼재든 부모님이 삼재든 삼재가 있으면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삼재 때는 하도 되긴 되는데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상중이나 부모님이 아홉수면 진짜 그때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임신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 6개월 전에는 하지 마시고 6개월 지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할 수도 있고요. 임신해서 결혼할 수도 있고요. 그런 운이 여기엔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또 이럴 수 있어요. 결혼식 하기 전에 동거 먼저 같이 살다가 결혼할 수 있는 경우도 좀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요. 나중에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한 2년이나 3년 있다가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또 결혼 막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결혼을 막바로 해가지고 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신미생들은 살다가 결혼하는 게 좋은데 기왕이면 살다가 애 낳고 결혼하든 애 안 낳고 살다가 혼인신고하고 결혼하든 결혼하고 혼인신고하든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처녀 총각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산단 말이요. 잘못하면 깨질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살다가 결혼한 것도 비방이 되고 방법이 된다. 성형을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문신을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는 32살인데 학교를 편입하고 싶거나 뭔가 뭐 과를 바꾸고 싶다. 더 공부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저 공부를 할까요? 아니면 직장을 다닐까요? 그러면 저는 그러죠. 기회는 지금 왔으니까 직장을 우선 잠깐 보류하고 공부를 다시 멈췄던 공부를 다시 해서 본인의 박사 과정에 가고 싶으면 공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힘든데 돈 좀 더 벌어놓고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그때 나이가 더 먹어서 더 힘드니까 그러면 알바라도 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나이 때, 운 때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무시 못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일이나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가게를 옮기고 싶어.
아니면 자리를 옮기고 싶어, 그런 직장을 옮기고 싶어, 그런 부분이 있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쁜 일이 생기냐? 나쁜 일은 별로 안 생기거든요. 근데 눈꽃만큼은 생기겠죠. 그렇지만 그리 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신미생들 하반기 때는 직장을 옮기든 뭐 장사하는 분은 확장을 하든 가게를 옮기든 사업을 하시는 분은 뭔가 변화를 주든 그런 부분도 술술술 좀 풀리는 운이다. 그 다음에 하반기 때는 호흡기 질환이 안 좋아요. 하반기 때는 호흡기 질환, 특히 바이러스, 이제 코로나겠죠. 코로나라든지 호흡기 쪽이 안 좋아지니까 감기, 몸살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근데 피부 질환, 그 다음에 습진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요. 안 그러면 좀 고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빨리 치료 안 하게 되면 고질병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바이러스로 인한 피부 질환. 호흡기 쪽으로 오는 바이러스 질환은 어떻게 치료가 된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피부로 오는 바이러스 질환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습진 같은 거, 무좀 같은 거 빨리 치료받으시고 약간 무좀기가 있다 싶으면 빨리 치료받아야지. 안 그러면 오래 갑니다. 안 그러면 고생합니다. 그렇습니다. 김희생 양띠 운수는 흉합니다. 김희생들이 이제 44살인데 하반기 때는 운이 좀 흉하죠. 상반기 때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집문서, 땅문서, 무슨 계약서 이런 부분 좀 조심하시고 신중하시고요. 가게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너무 많이 달라네. 그럼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게를 내놨는데 잘 안 나가. 보증금 때문에. 그럼 보증금을 좀 내려줘야겠죠. 깎아줘야겠죠. 그럼 나가겠죠. 근데 너무 욕심 차리면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동운이 들어와 있는데 직장을 나는 옮기고 싶어요. 언제 발령이 날까요? 옮기고 싶은데 그런 부분도 올해는 하반기 때는 잘 안 풀린다. 이직을 하고 싶습니다. 이직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기서 근무하나 다른 데로 가서 근무하나 마찬가지거든요. 본인이 운이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하반기 때 그냥 있고 내년에 이직하세요. 이사를 하고 싶은데 이사도 됩니까? 이사도 되긴 되는데 재수가 없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사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수리를 하고 싶은데 어쩔까요? 그러면은 집수리 하는 건 진짜 뭐 수도 파이프가 잘못되다든지 변기통이 잘못되다든지 화장실이나 주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진짜 불편한 부분에서는 수리해야지만 굳이 수리 안 해도 되는 부분, 지금 다급하지 않은데 하고 싶은 부분은 하지 마라. 하다못해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뭐 비가 막 들어와. 그럼 유리창 해야겠죠. 뭐 수도꼭지가 뭐 고장 나고 물이 질질 새면 고쳐야겠죠. 근데 그거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하지 마라. 업장이라든지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웬만하면 손대지 마시고요. 손대고 동티 나가지고 나중에 장사가 안 된다는 둥, 뭐가 안 좋다는 둥 그렇습니다. 직원을 들였는데 저 직원 때문에 말썽이 생겨 직원 때문에 재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람도 함부로 들이지 마라. 왜냐면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뭐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관공사라든지 이런 데야 뭐 그렇게 예외지만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올해 사람 잘못 들였다가는 인동토가 나서 골치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분들이 10년 운으로 놓고 보면은 10년 안짝에 이혼한 분도 많고 별거하는 분도 많고 그 다음에 떨어져 지내는 분도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올해 하반기 때 뭔가 이제 결판을 내야 하는데 이혼할 사람은 이혼이 되고 그렇지 않고 다시 합칠 사람은 합쳐지게 되고 뭔가 이루어지긴 이루어지거든요. 이혼을 하든 아니면 합쳐지든 그렇게 되고 또 혼자 살았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든 재혼을 하든 그런 운은 들어오는데 이 부분도 그냥 혼자만 판단하지 말고 가까운 뭐 어디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가서 상담해 보고 결정하는 게 늦지는 않다 그렇게 봅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재혼을 할 수 있는 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재혼하시고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안에 이 사람도 보면은 맞이 아닌 맞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집안에 친척이나 부모님이 사고사로 돌아가시거나 다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고 미리 예방하자는 거예요. 누가 사고사로 다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돌아갈 수 있다. 자꾸 아프다는데 그럼 내비둘 거예요. 병원 가서 빨리 치료받고. 아니면 차가 고장이 났어. 그거 끌고 나서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저 죽으면 되는 거고. 음주운전을 하고 다녀. 그럼 형이든 삼촌이든 뭐 부모님도 하지 말라고 해야죠. 사고 나니까. 그런 식으로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사고 수가 뒤따르니까 조심하자는 거고요. 또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특별한 곳이 아니면 진짜 갈 곳이 아니면 웬만하면 올해 이분들은 상갓집 방문하는 걸 자제를 해라. 상갓집은 가긴 갔는데 음식은 드시지 마시고 음료수나 물 같은 거 정도는 드시고 그 다음에 가긴 갔는데 절은 하지 마시고 얘만 갖추고 돌아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가긴 가되 웬만하면 음식 먹지 말고 절은 하지 말고 두 가지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가도 되긴 돼요. 근데 웬만하면 가지 말라는 거고 피칭부터 갔으면은 그 정도는 좀 지켜줘야지. 그래야지 그 나쁜 일이 안 생긴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상문을 운이 들어오면은 재수 없어서 그 일이 꼬이면 상문살을 맞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거든요. 3년 동안 재수가 없어요. 상문살이라는 게 맞아본 사람들은 아는데 시급합니다. 그래서 상문살을 안 맞길 바라고 상문살을 맞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3년은 진짜 힘들죠.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지 웬만하면 가야죠. 인간의 도리로서 사람의 도리로서 할 일은 해야 하는데 그래도 내가 살고 봐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하반기 때 이분들은 음력으로 아마 저한테 이제 전화 오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음력으로 9, 10, 11, 12월 달에 4개월 동안 교통사고가 들어오거든요. 사고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사고수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운수가 흉하다는 건 뭐냐면은 올해 사고수가 들어와서 흉하다는 거지 그 외 것은 그래도 그렇게 넘어가는데 올해 사고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하든 남이 실수해서 뭐 사고가 나든 웬만하면 잘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미생 운수는 보통입니다. 문서운, 이동운, 이상운, 투자운, 부동산 취득운, 신축운, 개축운, 집을 수리할 수 있는 운, 리모델링의 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자꾸 하고 싶어요. 집도 고치고 싶고 이사도 하고 싶고 뭐 집도 짓고 싶고 뭔가 막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돈은 없는데 환장하죠.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출 받아서만 하고 싶어라도 뭐 어떻게 해서 하고 싶어라야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할 필요는 있을까? 과연? 아니면 남한테 돈을 빌려서 하고 싶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능력치에 맞게끔 올해는 일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상하게 거기서 충동 구매라는 게 충동적으로 구매를 해놓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경우식으로 이 사람들은 올해 막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올해는 절제를 좀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하고 싶으면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여유로우면 좀 어느 정도 되면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무리수까지 두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하게 주의가 산만해요. 본인이 산만해요. 본인이 산만하고 어수선하고 막 심란하고 그래요. 근데 본인은 모르죠. 근데 옆에 사람들이 그러죠. 너 이렇게 심란하냐 애가. 이게 산만하냐. 정신 바짝 차려. 왜 그래 너 요새. 아니 난 모르. 나 괜찮은데 왜 그래. 아니요 보니까 너 겁나 이상하고만. 너 안 한 짓을 이렇게 하고 댕기냐. 너 죽을란 게 비다. 너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올해 운이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올해는 뭔가 막 욕구가 생기면 조금은 자제를 해라. 그렇습니다. 이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나 장사나 뭐 서비스업이나 요식업이나 뭐 상반기 때 그렇게 풀렸어요. 풀렸는데 하반기 때는 좀 주춤하거든요. 주춤하니까 이제 금전 관리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상반기 때 잘 됐던 사람들이 하반기 때 좀 주춤할 수가 있고, 상반기 때 주춤했던 사람들이 거꾸로 하반기 때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완급 조절을 잘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반기 때 재미를 봤어, 뭔가 잘 풀렸어. 근데 하반기 때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했어, 쫄딱 망하죠.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조금은 숨 고르게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고망동하지 마라, 너무 날뛰지 마라, 너무 설치지 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이분들이 그렇거든요. 정신 사나워요. 올해 정신 못 차려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터지거든요. 대부분 그러죠. 옛날에 그런 데이 그러잖아요. 저것이 안 하던 짓을 하고 댕겨, 그러면 죽을란 개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띠들이 올해는 정미생들입니다. 특히 정미생들이 호흡기가 안 좋고요, 심혈관 질환이나 심근경색이나 자다가도 죽을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진짜 1년에 한 번이든 1년에 두 번이든 폐가 됐든 심장이 됐든 심혈관 질환이든 검사해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간 쪽이 좀 안 좋다, 아니면 머리 쪽이 좀 안 좋다, 이럴 수 있거든요. 특히 심장, 폐, 그 다음에 간, 머리, 이 부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나이 먹어서 술 많이 먹고 그러면 이제 푹 맞겠죠. 그러면 그때가 후회하겠죠. 그래서 올해는 음주를 좀 줄여라, 술을 좀 줄여야지, 술을 안 줄였다가는 풍을 맞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남일에 너무 나서지 마라, 구설수가 뒤따른다. 남일에 내일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미생들인데, 또 을이라면 환장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올해는 남일에 적당하게 나서라. 별로 득되는 일이 없고 꼭 득보자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본인한테 마이너스다. 그래서 남일에 너무 나서지 마라. 구설수가 뒤따른다. 8, 9월 달에 낙상수가 있으니까 계단이든 사다리든 아니면 난간이든 아니면 뭐 높은 데든 낮은 데든 자빠지든 넘어지든 다칠 수가 있고요. 이분들이 올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상반기든 하반기든 허리 시술을 받든 다리 수술을 하든 아니면 몸에 칼을 대는 그런 운이 있거든요. 상반기 때 난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럼 하반기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몸에 칼 대는 운이 들어옵니다. 작으면 작게, 크면 크게. 그런데 액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몸에 문신을 한다든지 성형을 한다든지 쌍꺼풀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액땜할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액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올해 집에 강아지를 들인다. 좋죠. 좋긴 좋은데 이제 반려견 키우고 그런 것도 좋은데, 저도 강아지 2마리 키우지만은 이분들은 올해 짐승을 들이면 안 되거든요. 사람 들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짐승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올해는 집에 짐승을 들이지 마라. 내년에 들이고. 지금 키우는 개가 있는데 어떤가요? 그럼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은 없으니까 그렇게 일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갱년기가 왔는데, 저는 아직까지 갱년기인 것 같아요. 열 나고 덥고 막 그래요. 근데 이분들은 내년까지 갱년기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조금 더 갈 수도 있고요. 남성분들도 갱년기로 인해서 컨디션이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컨디션이 안 좋아, 컨디션이 좋아, 난 왜 이럴까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갱년기거든요. 그러니까 갱년기라 생각하시고 컨디션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